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이진숙입니다. 이전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재명 시대를 생각하면 청년을 위한 나라는 대한민국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에 참석했던 세금 관련한 토론회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일했을 때 주던 세액 공제를 없애거나 줄이고, 대신에 이 출산율이 낮은 시대에 결혼을 하면 결혼 축의금조로 100만 원씩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청년들을 나라에 대한 그 노예로 전락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이재명 시대에 저는 이재명국,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 이재명국에서 청년들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거나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뜬금없이 쿠데타 이야기를 하면서 육사에서 공부하거나 근무하는 이 젊은 청년들에게 자부심을 말 그대로 깡그리 없애버리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청년에 대한 각종 지원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좋은 일자리는 제공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20만 원씩 30만 원씩 지원금을 주면서 청년들에 대해서 근로 의욕을 점점 없애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청년들이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청년들의 입을 막는 이 77 입틀막법에 대해서 청년들의 분노를, 많은 여기에 참석하신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77 입틀막법, 정보통신망법은 청년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청년들이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못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이 입틀막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검열에 대한 저항은 즐거운 것이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수호 청년연대 대표 김자원 미국 변호사입니다. 미디어 오늘에서 8월 4일자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IFCN, 한국 망법 개정의 팩트체커들은 우려하고 있다. 여러분, 이 IFCN이라는 단체는 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라는 단체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실 확인 단체들이 이 기관의 어떤 규범과 인증을 받아야지 사실 확인 단체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IFCN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오히려 이 입틀막법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민희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IFCN의 인증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IFCN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들에게 공개 입장을 좀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IFCN이라고 하는 이 단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최민희 의원에게 공개 입장을 표명하는 저희의 성명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따가 제출할 예정이니까요. 사진도 좀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수호 청년연대 77 개정 정보통신망법 반대 성명서 및 이재명 대통령, 최민희 의원 공개 입장 표명 요구서, 입틀막법, 온라인 개헌법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답하라. 1791년 비준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보장한다. 이 조항에 따라 정부나 국가기관은
국민의 언론과 표현을 함부로 검열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이처럼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법적 권리를 넘어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자 근본적 가치로 여겨진다. 표현의 자유가 국가가 행하는 무형의 폭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과 표현의 자유 없이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다. 1791년부터 235년 후 역사의 발전은 선형이 아님을 굳이 증명하듯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에서 개정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을 언론은 정보통신망법, 국민들은 입틀막법, 청년들은 온라인 개헌법이라 부르고 있다.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조선의 오가 작통법, 북한의 5호 담당제와 닮았다. 5호 담당제는 5가구마다 한 명의 선전원을 배치하여 각 가정의 일상생활, 사상 동향, 사생활 전반을 감시하고 당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SNS에 올라오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견들을 국민들이 서로 감시하게 하고 서로 신고하게 하여 결국 모두 처벌받거나 처벌받기 싫어 입을 닫게 하고 국가가 정해놓은 정답만이 그저 정답이구나 하고 살아야 했던 조선의 백성,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북한의 인민처럼 우리는 살고 싶지 않다. 7.7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기존의 타임머신을 더욱 거대하게 만든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이미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해왔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삭제,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특히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대 30일간 임시로 차단할 수 있다. 7.7 개정법이 이 임시조치 제도를 새로 만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7.7 개정법은 기존 임시조치 제도 위에 불법 정보, 허위조작 정보, 신고 체계와 삭제, 접속 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 수단, 자율적인 운영 정책과 투명성 보고 의무를 결합했다. 기존의 30일 임시조치가 더 광범위한 신고 제한 구조와 결합하면서 오늘의 말이 오늘의 공론장에서 사라지고 30일 뒤에는 이미 의미를 잃은 채 돌아오는 일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 오늘날 온라인 공간에서 하루 동안 생성되고 유통되는 정보는 과거의 기록 규모와 단순히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하다. 기존 임시조치와 7.7 개정법의 신고 제한 구조가 결합한다면 천신만고 끝에 선진국을 추격하고 어쩌면 추월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수십 년 뒤로 퇴보시키는 최악의 타임머신이 될 것이다. 우리는 사이버레카보다 리바이어던이 더 두렵다. 김건모의 노래를 흥얼대며 김수현의 연기에 울고 웃는 찌양의 먹방을 즐겨보는 국민들은 자극적인 썸네일과 근거 없는 폭로로 타인의 삶을 흔드는 사이버레카의 해악을 인정한다. 대한민국은 그들의 일탈을 시민사회의 자정작용과 사법적 처벌로 극복해왔다. 사이버레카라는 모기를 잡기 위해 모든 물에 독을 풀어서는 안 된다. 광우병을 선동하고 사드 전자파 위험을 날조하고 세월호 고의 침몰설로 국민적 고통을 가중하고 후쿠시마 처리수를 오염수로 곡해하는 지력과 철면피를 가진 자들이 무엇이 허위인지 무엇이 조작인지 우선적으로 또 전적으로 판단하도록 방관할 수 없다. 1791년까지 주어지지 않았던 표현의 자유를 결국 쟁취해낸 문명사의 선배들이 있었다. 2026년 이미 내 것이었던 표현의 자유를 빼앗겨도 가만히 있는 무례한 후배가 될 수는 없다. 선배들이 쟁취하고 지키고 물려준 표현의 자유를 우리도 지키고 물려줄 것을 다짐한다. 이에 표현의 자유 수호 청년연대는 7.7 개정 정보통신망법 반대 성명서 및 이재명 대통령, 최민희 의원 공개 입장 표명 요구서를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입을 막는 7.7 개정 정보통신망법 입법 책임을 인정하라. 더불어민주당은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입틀막법이자 온라인 개헌법을 통과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법은 단순한 허위정보 규제법이 아니다. 국민의 말과 글과 영상과 게시물을 신고의 대상으로 만들고 플랫폼이 삭제, 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을 하도록 압박하는 법이다. 국가가 국민의 입을 직접 막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민을 신고하게 하고 플랫폼이 국민의 입을 막게 하는 법이다. 우리는 계엄 자체가 언제나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정한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엄격한 요건과 절차, 국회의 통제와 정치적 책임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다. 문제는 77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그런 헌법적 절차와 책임 없이 평시에 온라인 공간의 예외 상태의 공개를 들여온다는 점이다. 헌법상 계엄은 국회와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통제된다. 그러나 온라인 계엄은 이름도 없이 책임도 없이 신고 버튼과 임시 조치와 노출 제한과 계정 정지와 자기 검열의 형태로 국민의 일상 속에 스며든다. 국민은 자신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신고당할지 알 수 없고 플랫폼은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국민의 말부터 지우려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법을 온라인 계엄법이라 부르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정보 규제라는 말 뒤에 숨지 말라. 국민 보호라는 말 뒤에 숨지 말라. 온라인 안전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라.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세월호 고의 침몰설,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으로 정치적 이익을 누려온 세력이 이제 와서 국민에게 무엇이 허위인지 가르치겠다는 것은 후한무치다. 거짓과 선동을 정치의 도구로 써온 세력이 거짓과 선동을 막겠다며 국민의 입을 막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지키는 수문장이다. 말할 수 없으면 소통할 수 없다. 소통할 수 없으면 모일 수 없다. 모일 수 없으면 저항할 수 없다. 저항할 수 없으면 자유는 지켜질 수 없다. 77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단순히 게시물 몇 개를 지우는 법이 아니다. 국민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다. 청년들이 서로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다. 언론과 유튜버와 시민단체가 권력을 감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다. 종교단체와 시민사회가 공적 진리를 말하기 전에 신고와 삭제와 계정 정지를 계산하게 만드는 법이다. 포인터의 기사에 따르면 정묘정 노스이스턴 대학교 저널리즘 미디어 혁신 부교수는 이 법이 허위 정보가 얼마나 빠르고 널리 퍼지는지를 변화시키기보다 허위 정보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대형 언론사는 변호사와 보험, 소송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지만 독립 언론인이나 1인 유튜버는 최종적인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단 한 번의 소송만으로도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재정적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수호 청년연대는 이러한 분석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더라도 그때에는 이미 채널과 생계, 공적 발언의 기회를 잃었을 수 있다고 본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정묘정 교수는 독일과 싱가포르의 유사한 법률이 눈에 보이는 게시물 삭제를 늘렸지만 허위 정보의 전체 유통량을 실제로 줄였다는 뚜렷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공개 공간에서 삭제된 정보가 측정하기 어려운 비공개 공간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정묘정 교수의 분석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은 거짓을 줄이기보다 독립 언론인과 유튜버와 시민들에게 법적 위험을 이전하고 자기 검열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답해야 한다. 77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정말 생각하는가? 국민이 서로를 신고하고 플랫폼이 알아서 삭제하고 시민들이 처벌을 두려워해 스스로 입을 닫는 구조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가? 표현의 자유가 모든 자유를 지키는 수문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국민의 입을 막는 정당은 민주당이 아니라 검열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7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공개 입장을 밝히라.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받기만 할 것이라면 구걸당으로 개명하라. 국민의힘에게도 묻는다.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왜 이 법의 통과를 막지 못했는가? 왜 국민이 거리에서, 유튜브에서, SNS에서 헌법 소원으로 이 법과 싸우기 전에 제1야당이 먼저 싸우지 않았는가? 국민의힘은 늘 자유를 말한다. 헌법을 말한다. 법치를 말한다. 시장경제를 말한다. 보수를 말한다. 그러나 정작 표현의 자유가 무너지는 순간 국민의힘은 충분히 싸우지 못했다. 싸울 의지가 부족했고 정치력이 부족했고 국민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다. 보수정당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정당의 중심 가치로 세워야 한다. 국민의 입을 막는 법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 모든 정치적 자산을 걸고 막았어야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청년들이 침묵하고 시민사회가 얼어붙고 선거와 권력에 대한 비판이 봉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외쳤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이 되지 못했다. 국민이 대신 싸우고 있다. 청년들이 대신 싸우고 있다. 시민들이 대신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수호 청년연대는 77 개정 정보통신망법 폐기를 위한 30만 청년 헌법 소원 운동을 시작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약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약 6천 명의 소송 위임장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것은 청년들이 이미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다.
이것은 청년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그라운드C, 고성국TV, 펜앤마이크 등 주요 대형 채널에 출연하며 이 법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방송 출연만으로는 부족하다. 성명만으로도 부족하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법의 위험성을 알고 말하고 공유하고 함께 서야 한다.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 힘이라면 이제라도 행동하라. 말로만 자유를 외치지 말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 정치 행동에 나서라. 77 개정 정보통신망법 폐기와 재개정에 당력을 걸고 국민의 저항과 청년들의 헌법 소원에 함께 서라. 국민의 힘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 힘을 받겠다는 의미로 정당명을 정한 것이라면 구걸당으로 확실하게 개명하라. 최민희 의원은 대표 발의자로서 국민 앞에 공개 입장을 표명하라. 77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대표 발의자인 최민희 의원에게 묻는다. 정말 국민이 그렇게 두려운가? 국민이 말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 유튜버가 두려운가? 청년들이 두려운가? 시민들이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 정치인은 비판받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다. 공직자는 감시받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입이 막히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 최민희 의원은 그 반대의 길을 걸었다. 국민의 표현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표현을 신고와 차단의 대상으로 만드는 법을 앞세웠다. 권력을 감시하는 국민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감시하는 권력의 구조를 열어주었다. 표현의 자유는 권력자에게 듣기 좋은 말만 보호하는 자유가 아니다. 불편한 말, 거친 말, 틀릴 수 있는 말, 권력을 향한 비판까지 보호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다. 정치인이 듣기 싫은 말까지 견디는 것이 민주주의다. 최민희 의원은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답해야 한다. 이 법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가? 플랫폼의 과잉 삭제와 국민의 자기검열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는가? 국민이 서로를 신고하고 플랫폼이 알아서 삭제하고 청년들이 말하기 전에 두려움부터 배우는 사회가 민주주의라고 보는가? 선거, 안보, 종교, 생명, 가정, 젠더, 역사 문제에 관한 불편한 발언들이 신고와 삭제와 개정정지의 위험 앞에 놓이는 사회가 정상이라고 보는가? 최민희 의원은 국민의 입을 막는 법의 대표 발의자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이제라도 잘못된 입법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폐기에 앞장설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IFCND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답하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통령은 왜 77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는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걸린 법이었다. 청년들의 정치적 표현이 걸린 법이었다. 언론과 유튜버와 시민단체와 일반 국민의 입이 걸린 법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법을 막지 않았다. 개정안은 2025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026년 거부권 행사 없이 1월 6일 공포됐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방관이 아니라 선택이다. 국민의 입을 막는 법 앞에서 침묵했다면 그 침묵은 곧 동의다. 더구나 이 법의 가장 위험한 부분 중 하나는 사실확인단체와 대통령령의 결합이다. 77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확인단체는 협약을 체결한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을 수행하고 사실확인된 정보와 그에 따라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공개한다. 플랫폼은 그 보고서의 내용을 자체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표해야 한다. 더 나아가 법은 사실확인의 범위, 보고서 공개 방법, 서비스 반영 사실의 공표 방법과 협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즉 사실확인 제도의 대상과 절차, 공개 및 플랫폼 반영을 둘러싼 구체적인 제도 설계의 상당 부분이 시행령에 맡겨진 것이다. 여기서 대통령령이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한다. 시행령은 사실확인단체가 준수해야 할 국제적 규범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정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별도 고시를 통해 IFCN의 Code of Principles를 해당 규범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법률, 시행령, 고시가 결합하여 IFCN 원칙강령을 국내 사실확인단체 제도의 진입기준으로 연결한 것이다. 법 시행 직후인 2026년 7월 초 국내 IFCN 인증기관은 JTBC 한 곳뿐이었다. 이후 7월 17일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이 운영하는 비영리 뉴스룸 담비뉴스의 담비 팩트체크가 추가 인증을 받아 7월 말 기준 국내 인증기관은 JTBC와 담비 팩트체크 두 곳이었다. 그러나 국내 인증기관이 한 곳에서 두 곳으로 늘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해외 민간 네트워크의 인증 여부가 국내법상 플랫폼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실 확인 단체의 진입 기준으로 작동하는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문제다. IFCN의 핵심은 정부의 검열을 대신 수행하는 데 있지 않다. IFCN의 코어 프린시플스는 공적 인물과 주요 기관의 발언 및 공익적 사항과 관련해 널리 유통되는 주장을 비당파적으로 검증하는 단체를 위한 원칙이다. IFCN이 요구하는 핵심 원칙은 비당파성과 공정성, 출처의 투명성, 재원과 조직의 투명성, 방법론의 투명성, 공개적이고 정직한 정정에 대한 약속이다. 또한 IFCN은 국가, 정당 또는 정치인에 의해 편집 업무가 통제되는 조직에는 서약기관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국가 또는 정치적 출처로부터 재원을 혹여 지원받는 경우에도 편집권이 국가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만든 구조는 정반대의 의심을 낳고 있다. 미디어 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IFCN 현직 이사인 정은영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설치를 추진하는 투명성 센터가 세금으로 운영되고 사실 확인 활동과 관련 단체 및 인력 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미디어 오늘 보도에 따르면 정은영 교수는 정부 예산을 받는 팩트체크가 집권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지극히 당연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은영 교수는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IFCN 원칙 강령을 지킨다는 건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얘기라고 비판하고 자율적이어야 할 팩트체크를 법과 시행령의 타율적인 틀 안에 넣는 것이 팩트체크가 정치화될 수 있는 헬게이트를 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포인터의 IFCN 섹션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정은영 교수는 개정법이 허위 정보와 조작 정보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 사실 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으나 그러나 동시에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며 법이 허위 정보와 조작 정보를 여러 학자가 모호하다고 비판해온 용어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판단을 플랫폼에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정은영 교수는 국가 예산을 받는 사실 확인 단체가 지속적인 국회 감독과 정치적 심사의 대상이 되고 정치적 갈등에 더욱 깊이 끌려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래 자율 규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IFCN 원칙이 사실상 법적 요건으로 전환된 데에는 내재적 모순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은영 교수는 이러한 구조가 국민으로 하여금 IFCN 인증기관은 물론 IFCN의 코어 프린시플스 자체까지도 고품질 팩트체킹을 위한 독립적 기준이 아니라 검열장치의 일부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정은영 교수는 IFCN 원칙의 온전성을 훼손하는 활동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 원칙이 단비 팩트체크가 플랫폼과 협약을 맺거나 정부 예산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원을 받는 사실 확인 단체가 IFCN 원칙을 모두 준수하더라도 정치적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미디어 오늘 보도와 포인터 기사는 서로 다른 인터뷰와 답변을 다룬다. 미디어 오늘 보도는 정부 지원과 인력 양성이 IFCN의 독립성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국내 인터뷰 발언을 전했고 포인터 기사는 국가 예산에 따른 국회 감독과 정치적 심사, 자율규범의 법적 요건화, IFCN 자체가 검열장치로 인식될 위험에 관한 정은영 교수의 별도 답변을 전했다. 두 발언의 출처는 다르지만 동일한 위험을 가리킨다. 정부가 사실 확인 단체를 지원하고 양성하며 법과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특정 민간 규범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순간 팩트체킹의 독립성은 정치적 논란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시행령으로 사실 확인 범위와 보고서 공개 방식과 플랫폼 반영 방식을 정하는 구조가 어떻게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인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기준을 만들고 정부가 설치를 추진하는 투명성 센터가 사실 확인 활동과 인력 양성 사업을 지원하며 플랫폼이 그 결과를 서비스에 반영하는 이 구조가 어떻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정부가 사실 확인 생태계의 기준과 지원 통로를 쥐고 플랫폼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과잉 삭제와 노출 제한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구조가 어떻게 검열이 아니라는 것인가? 정부는 국민에게 사실 확인 단체가 IFCN 기준을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IFCN의 공식 원칙은 국가, 정당,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편집권 독립을 요구한다. 더구나 IFCN 현직 이사인 정은영 교수는 미디어 오늘과 포인터를 통해 정부 예산과 법적 요건에 결합된 팩트체킹이 정치적 논란과 검열 의혹에 휘말릴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것이야말로 웃지 못할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IFCN이라는 외국 민간 팩트체킹 네트워크의 기준을 내세워 사실 확인 구조의 정당성을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운 바로 그 IFCN의 원칙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IFCN 현직 이사인 정은영 교수 역시 정부 예산과 법적 요건에 결합된 팩트체킹이 정치적 갈등과 검열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법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운 IFCN의 원칙과 IFCN 현직 이사의 공개적 경고는 이재명 정부가 설계한 사실 확인 구조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제동을 걸었다. 결국 IFCN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IFCN을 방패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IFCN의 원칙이 이재명 정부가 만든 구조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IFCN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정작 IFCN이 요구하는 정치적 독립성의 원칙은 정부가 설계한 지원, 선정, 반영 구조가 과연 독립적일 수 있는지를 되묻고 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운 외국 민간 네트워크의 원칙과 IFCN 현직 이사인 정은영 교수가 오히려 권력 개입의 위험을 경고했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러니가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행사했어야 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자 IFCN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국민의 입을 막는 법을 막아야 했다. 시행령과 정부 예산으로 사실 확인 생태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거부해야 했다. 외국 민간 네트워크의 이름을 빌려 검열 구조를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IFCN의 원칙과 IFCN 현직 이사인 정은영 교수의 우려가 뒤늦게 이 법의 위험성을 드러내는 상황이 되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를 지켜야 할 자리에서 외국 시민단체의 원칙보다 못한 판단을 한 국가적 망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답하라. 77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가? 이 법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적 검열과 과잉 삭제를 유도하지 않는다고 보는가? 이 법이 청년, 언론, 유튜버, 시민단체의 공적 발언을 위축시키지 않는다고 보는가? 시행령으로 사실확인단체의 활동 범위와 보고서 공개 방식과 플랫폼 반영 구조를 정하는 것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양립한다고 보는가? IFCN의 이름을 국내 검열 구조의 정당화에 사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가? IFCN의 원칙과 IFCN 현직 이사인 정은영 교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가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라고 국민 앞에 말할 수 있는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대통령은 권력의 불편함을 견뎌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답하라. 왜 국민의 표현의 자유보다 권력의 편안함을 선택했는가? 왜 자신이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운 IFCN의 독립적 원칙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가? 왜 대통령이 행사했어야 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오히려 IFCN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드는가? 왜 국민의 입을 막는 77 개정 정보통신망법 앞에서 헌법 수호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에 표현의 자유 수호 청년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77 개정 정보통신망법 입법 책임을 인정하고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공개 입장을 밝히라. 하나, 국민의힘은 방관 정치를 중단하고 77 개정 정보통신망법 폐기와 재개정에 당력을 걸라. 하나, 최민희 의원은 77 개정 정보통신망법 대표 발의자로서 이 법의 위헌성과 자유침해 가능성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대국민 사과하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77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설명하라. 특히 이 법이 온라인 개헌법이 아니라는 것인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IFCN의 이름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하려 한 경위와 시행령 고시를 통해 사실확인단체 관련 핵심 사항을 규율하도록 한 구조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대국민 사과하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설치를 추진하는 투명성 센터와 국가 예산을 통한 사실 확인 활동 지원 및 인력 양성 구조가 IFCN의 정치적 독립성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답하고 대국민 사과하라. 하나, 국회는 77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입틀막법이자 온라인 개헌법을 즉각 폐기하라. 표현의 자유는 우리의 것이다. 국가가 허락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며 권력이 불편하다고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1791년 문명사의 선배들은 표현의 자유를 자유공화국의 첫 번째 원리로 내세웠다. 2026년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이미 우리의 것이었던 표현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일어설 것이다. 우리는 조선의 백성으로 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인민으로는 더더욱 살지 않을 것이다.
온라인 계엄 아래 침묵하는 국민으로 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유로운 국민으로 말할 것이다. 자유로운 청년으로 모일 것이다. 자유로운 시민으로 싸울 것이다. 표현의 자유 수요 청년연대는 77 개정 정보통신망법, 입틀막법, 온라인 계엄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8월 6일 표현의 자유 수호 청년연대 대표 김자원 미국 본사. 예, 이 폭염의 날씨에 얼마나 청년들이 숨막히게 할 말이 많으면 이렇게 열변을 토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도 답답한 날씨에 이재명 정권이 국민들의 또 청년들의 숨통을 더욱더 턱턱 막히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에 부동산 관련한 세제 토론회에서도 왜 국민의힘이 이렇게 청년들의 부동산 사다리를 걷어차는 그런 법을 막지 못했나, 단식이라도 해서 이걸 막았어야 했는데 그런 지적, 따가운 지적,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청년들이 왜 이런 터무니없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정보통신망법을 막지 못했나 이렇게 질타를 하고 계시는데요. 한편에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또 청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 사태는 예견이 됐던 것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순간 이런 사태는 예견이 됐습니다. 또 민주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에 3분의 2에 가까운 압도적 다수를 주셨을 때 이미 이런 사태는 예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을, 청년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중요성, 한 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참정권 침탈, 여러분들이 마땅히 행사했어야 할 그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 청년들이 흥분해 주셨습니다. 제가 6월 5일 현장에서 올림픽공원 현장에서 올공 청년 혁명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입틀막법이 시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청년 여러분, 국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이미 예견됐던 사태가 선거에서 이미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행동으로서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대한민국으로 바꿉시다. 고맙습니다.